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GMO, LMO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GMO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GMO 식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란 무엇일까요? GMO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GMO는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 설탕,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을 뜻합니다. LMO는 같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뜻이지만 살아있어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채꽃, 날콩, 종자 등을 말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생물의 장점을 취합하여 생산성과 영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식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콩이나 옥수수의 한반도 재배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하는 실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GMO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GMO의 등장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콩과 옥수수가 등장한 이후 GMO는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23%대 수준인 한국에서 농업 생산성이 월등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수입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미 대한민국 전 세계 밥상은 GMO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부터 시작하여 옥수수 기름, 옥수수 캔 등 가공된 식품 등이 GMO입니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GMO는 가뭄이나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작물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옥수수, 가난한 나라 아동들의 야맹증 치료를 위해 비타민 A 성분을 강화한 황금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에 인도의 GMO 면화 사례처럼 하나의 해충에 대해 면역력을 갖지만 다른 해충에 취약해 살충제의 사용이 늘어 재배 농민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GMO 식품 논란 중 유전자 변형 식품 섭취에 따른 유전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DNA를 활용하여 만들어냅니다. DNA를 변형한 것이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는다고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유전자는 섭취 후 소화효소와 위액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직까지 변형된 DNA가 우리 몸의 DNA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GMO 작물은 서로 다른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었으므로 GMO 작물의 안정성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적, 상호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개별적인 안정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보편화된 절차나 외래 유전자의 분석 및 검출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GMO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GMO 식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합리적인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이 해법은 아닙니다. GMO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며 식품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